자, 궁통보감 첫 시간 궁통보감이 뭔가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최민희 선생님 저 3대 고전이 뭐죠? 자평진전, 자평진전, 적천수, 적천수, 궁통보감. 궁통보감. 궁통보감은 자평진전은 뭐죠? 격국용신에 관한 내용이 있고 적천수는 좀 약간 좀 이 특별한 경우를 다루는 거고 궁통보감은 혹시 뭘로 기억하고 계시나요? 궁통보감이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걸 기억이 알아요?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네. 궁통보감은 그 날씨 기후 생각하면 돼요. 날씨 기후 속된 말로 그냥 날씨 기후. 자, 추우면 어떻게 된다? 따뜻한 거. 따뜻하게 해야 되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야 시원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자연현상이죠. 한난조스? 오, 네? 그런 어려운 말도 알아요? 한난조스? 너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는데 한난조스. 그러니까 이런 일단 자연현상을 그러면 자연현상이 뭐겠어요? 매달 몇 월 달에 무엇은 어떻고 몇 월 달에 어떻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무를 보더라도 봄의 나무, 여름의 나무, 가을의 나무, 겨울의 나무 이런 식으로 보겠죠. 그래서 그러면 궁통보감이 물상론의 기본이 됩니까? 이제 물상론의 개념이 된다라고 하기는 좀 어폐가 있고요. 물상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대 박도사 계열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그 물상론을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하는데 물상론을 옛날 고전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물상론을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궁통보감이 자연에 그런 관련된 어떤 것을 본다 하면 자, 그러면 그- 우리 천민 선생의 대답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여름에 떼약볕에 뜨겁다. 뭐가 필요할까요? 그늘이 필요한. 그늘이 필요하거나 물이 필요하겠죠. 네. 이거는 우리가 그 용신 중에 무슨 용신이 있죠? 조우용신이라는 게 있죠. 날씨 그거. 자, 물상론은 뭐냐면 그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큰 산은 우리 식간 중에 뭐가 큰 산이 죠 경금? 경금은 바위돌이나 원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도끼, 아, 그 무토. 무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줄주에 무토가 있고 병화가 있어요. 병화는 뭐에 해당되죠? 큰 불과 태양의. 태양. 네. 그러니까 무토 일간에 병화가 있으면 뭐예요? 산에 큰 태양이 떠 있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경금이 있어요. 경금은 뭐죠? 바위니까. 바위. 그 다음에 거기에 개수가 있어요. 아이고. 물이 있죠. 그럼 우리가 그림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큰 산에 태양도 떠 있고 바위도 있고 물도 흘러내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물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상론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지 이제 그 어떤 날씨 접근 개념은 아닌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 이제 물론 일부 물상론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 그거보다는 그것의 기본이 되는 그 이제 바이블이 저는 이제 궁통보감을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현대에 왔느냐 하는 게 궁금한 거죠. 이제 이거는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한난 조습에 관한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천문 쌤 혹시 간목을 뭘로 배웠어요? 간목을 나무로 배웠어요. 어떤 나무? 큰 나무, 자, 거무, 큰 나무, 동양지제 뭐 이러잖아요. 큰그 기둥 같은 거. 을목은 뭘로 배웠어요? 넝쿨, 넝쿨, 기어다니는 초, 나무, 풀. 풀, 그다음에 과일나무, 꽃나무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목은 이런 큰 기둥 있는 나무로 본다면 을목은 간목을 제외한 나머지 나무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일종의 이제 물상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근데 한난 조습 이야기는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일단 거. 넘어가죠. 지금 궁통보감 얘기하는데 제가 괜히 서론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자, 어쨌든 저기 난간망은 이제 저자를 모른다. 그다음에 뭐 정확히 연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데 난간망을 이 궁통보감으로 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저와 원약이라고 하는 그 책으로 나왔다. 이 역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 책은 기본적으로 내용에 다소 표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같다. 기본적으로 내용이 같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제 사주 명리학의 강의에 있는 책 내용입니다. 자, 꼭 한 번씩 갖고 계시면 돼요. 제 명리학 강의 사주 명리학 2200페이지다 보니까 웬만한 그 이론은 다 그 범주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하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 찾아보시면 내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 다른 또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궁통보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통보감의 첫 편의 개요의 자, 의의를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궁통보감의 연호는 여기 보시면 난간망이다.
그다음에 저하 원역을 원전으로 해서 재편집돼 출간된 책으로 정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난강망은 명확한 원저작자가 누군지 밝혀져 있지 않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썰이 많아요. 이게 인물이 어느 시대 책이냐라고 대해서 명대 시대 인물일 것을 추정하는 견해가 다수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이유가 명대 인물들이 사주에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궁통보감의 성립 연대에 대해서 설하고의 조화 원약의 평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혹시 이거 읽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한자가 많으니까 읽어주세요. 조화 원약 평주에 여기 궁통보감 성립 연대에 대해서 설하고 선생이 아까 저기 썼다고 했잖아요. 그 책에 대해서 평주 이렇게 써가고 있다는 거죠. 자, 지 청초 강희 간. 자, 청나라 초기에 강희 황제 시대에 이르러서 그 말이죠. 이버 일관지수 일관의 손 일관이라는 것은 누굴까요? 뭐죠? 하늘의 기운을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까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의 일관 태양을 관리하는 관리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우리가 말하는 술사들에게 그런 얘기겠죠. 궁중에 있는 술사들 그 술사들의 지수 손에 입은 들어가다 은은 어디에 그래서 일관지수 일관의 손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청나라 초 강희 황제 시대에 이르러서 일관 손에 입수되어서 일관 손에 들어가서 역명활 자 이름이 바뀌었다고. 이름이 뭐뭐라 일컬었다 뭐라고 조화원약이라고 이름을 바꿀 역자입니다. 요거 역자가 두 가지 발음이 있는데 혹시 알까요? 이게 역자가 두 가지 발음 나옵니다. 이가 있고 역이 있어요. 이는 시울이에요. 쉽다. 시울이 역은 바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역명활 이름을 바꾸어서 가라사대 뭐라고 했냐면 조화원약이라고 했다. 이름을 바꾸었다는 거죠. 지청 이광서간 이광서라고 하는 이 황제겠죠. 뭐라고 써놨죠? 청대 말기 광서 황제라고 됐네요. 이광서 광서 황제의 사이에 이르러서 이버 초남 여춘태수 초남이 혼가요? 초남의 여춘태 이게 여춘태입니다. 네네. 여춘태 손에 들어갔다 이게 그 자료가 그래서 또 역 바뀌었다 뭐다 이름이 뭘로 궁통보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조화 원약의 설하고 선생이 된 그렇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리대로 보면은 난강망에서 조화 원약으로 불리다가 다시 궁통보감으로 불리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조화 원약이 먼저 그 다음에 공통보감으로 그쵸. 불렸다고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난강망에서 조화 원약에서 그 다음에 궁통보감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네. 여춘태가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여춘태가 난강망을 아니죠. 난강망 저자가 뭔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난강망과 조화원약과 궁통보감은 편집 형태나 부분적인 문구들을 제외하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고 궁통보감은 광서왕제 시대인 1871년에서 1908년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이렇다라는 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궁통보감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궁통보감의 의의를 보면은 명약사적 의의를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여기는 이제 원광대학교 김우정 석사학위 논문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김우정 석사학위 논문의 이 부분을 앞부분을 다 거의 100% 제가 읽어보면서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으신 분 김우정 석사학위 논문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궁통보감에 대해서 이 범예를 쓴 청말의 역학가 설하고는 궁통보감이 잡다한 논리를 벗어나 체계적인 이론 체계를 형성했다고 한다. 그 전에 이제 잡다한 논리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연 현상에 풀어서 예컨대 간목은 1월이 어떻고 2월이 어떻고 3월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그 날짜 그러니까 그 시간 개념을 대비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그 한난 조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체계를 형성했다라고 이해를 한다고 하면 되겠죠. 야, 이게 또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차서는 이 책이란 말이죠.
차서 간법 보는 방법이죠. 책을 보는 간법. 차서 간법. 이 책의 간법에서는 달 진자예요. 타에서 탈 벗어났다. 구식 명서지 뭐죠 이거는? 여기 보면은 보금자리과 이렇게 됐죠. 절구구, 과구. 그래서 중국말로는 커지요 이러네. 이게 이렇게 보면 상투.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일본적인 상투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탈은 다에서 벗어났다. 어떤 거를 구식 옛날 방식의 명서, 그 사주 명조에 관한 책들의 그러한 상투적인 것들을 다 벗어났다. 달 진짜 그 뭐 벗을 타자니까요. 다 옛날 방식을 다 깨버렸다는 얘기죠. 이 책의 관법은 사정사편. 사정사편이 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정, 편 있고 뭐예요 이거는? 정인 편이 뭐죠? 아시죠? 네. 그겁니다. 사정사편. 그리고 기륭신살. 그다음에 기행병제. 맞나요? 병제? 그럼 재성, 인성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전. 네. 그러니까 기존의 이론은 그런 거였다는 네, 거죠. 네. 기신 신살에다가 그다음에 기행 옛날에 행해졌던 병제가 뭐라고 됐죠 이게? 병풍병에 뭐 그냥 이걸 끝난 거야? 병제 기존에 행해졌던 것들이 병제 제거됐다 그 말이니까 아울러서 제거되었다. 전 오로지 종 십간 성정. 십간 아시죠? 아까 얘기했던 십성. 네. 그 십간 여기는 이제 십간은 뭐예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겠죠. 네, 십간의 성정에 따라서 오로지 십간 성정에 따라서 이기진태 이기가 뭘로 혹시 배웠어요? 이기 우리 혹시 뭐 그거 배웠어요? 천간이 어떻고 지지가 어떻고 이런 거 배웠죠? 네. 천간은 뭘 배웠어요? 기로 배웠어요? 요거는 질로 체와 배우고 용으로 배웠는데요. 기와 질로 배우고 체와 용으로 배웠다고. 천간을 체로 지지를 용으로 배웠어요. 용으로 네. 아마 비슷한 일 거예요. 기와 질로. 네. 근데 어쨌든 이기 진태 나아가고 물러나는 거 배합이 희귀 배합이 좋고 나쁜 거 그다음에 이정 격국지 고화 격국의 고화 그 우리 고저로 격국의 고저. 고저로 배웠죠. 네. 뭐 격국이 고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청탁이 있고 그런 네. 거죠. 이런 격국의 고저 고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법 그 법이 추러 경험에서 비롯됐는지 그렇죠? 경험에서 비롯되는 건지 그다음에 발하였다 발전. 전 어디 옆에서 인소미발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발전 인소 사람이 발전하지 않는 바의 앞에서 발전했다 무슨 말이야 이게 여기 있네요. 이 법칙은 경험에 나온 것으로 여기까지죠. 기법 추러 경험 전인이 쓰지 못한 것을 발견한 것으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인이 뭐예요? 앞 사람들, 앞에 사람들, 조상들? 그러니까 명리를 공부했던 예전에 예전 사람들, 그러니까 앞전 사람들이 몸만 봐, 발견하지 못한 바를 발견한 거다. 난 아까 발전으로 해석했는데 네. 이제 발견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비법을 이제 발견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날 이론들을 다 탑하고 새로운 이론들을 그렇게 발견한 것이다. 그 말이죠. 밝혀낸 것이다. 그렇죠. 의리정 이거 뭐죠? 정수 기풀수 정수 의리정수 의미와 이치가 정밀하고 깊다 그 말이죠. 깊고 그다음에 탐 완전 천 바뀔 천자 발비역 아니죠. 이거 2로 읽어야 되지 않나? 밝혀내고 발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2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천발비 이 의미와 이치가 정밀하고 깊어서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의미로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공통보감이 쓰여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법례를 쓴 청말의 역학과 설하고는 공통보감 잡다한 논리를 벗어나 체계적인 이론을 형성했다고 말한다라고 하는데 요 부분이 이렇게 이 글을 보고서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네. 자, 서술 방식은 각각의 천간에 따라서 12개월의 한설을 우선적으로 설명하여
기존의 명리서들과는 다른 설명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얘기됐죠? 정월 간목 뭐. 정월 간목. 이게 정월이 맞나요? 아, 정월에 간목일주. 이게 지가 나와야 되는데 예컨대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초춘, 상유, 여한. 자, 초춘 초봄에 상 오히려 상자입니다. 오히려 유 있다. 여한 나물 여자에 차란자. 차가움이 남아 있다. 차가움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월의 간목이니까 이렇게 보면 안 돼. 이거 정월이 아닐 것 같은데. 자, 이거는 간목일주가 정면화 되겠죠. 묘월. 근데 초봄이면 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병이 되겠죠.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이렇게 결합되니까 이렇게 될 텐데 왜 이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니, 왜? 네. 논리적으로 말 안 되잖아요. 네. 이거를 기본 개념에 충실하면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놔야죠. 뭐가 내가 잘못 썼거나 뭐가 좀 설명이 잘못된 거죠. 초춘이면은 우리가 맹춘이라고 하죠. 맹춘 언제예요? 맹춘. 이게 인묘진이에요. 인묘진. 이건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이면 정이 안 되고 병이 되겠죠. 병인월 간목일주 이렇게 되면 죠. 인이면 그해 시작이기 때문에 입춘 막 지난 시점잖아요. 그럴 때 초춘, 봄의 초에는 상, 오히려 유, 여, 한 남아있는 한기가 있으니 왜냐하면 해자축에서 겨울에서 이제 인으로 넘어온 거니까 이와 같이 춥고 더운 기후의 개념을 우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월 이게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뭐다 이 공통보감은 이 조우 개념, 날씨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계절의 변화가 들어가 있다. 이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계절 변화를 나타내는 원령을 중심으로 이론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계. 공통보감이 그럼 항상 맞냐? 그렇진 않겠죠. 네. 그러면 정말 쉽죠. 날씨 개념만 도입된다 하면 너무너무 쉽겠죠. 근데 그렇진 않고 자, 공통보감이 원령을 중심으로 조우를 살피다 보니 명리이론의 조우 용신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조우 용신이라고. 네. 자, 상관이 있는데 상관 경관 아시죠? 상관 경관 혹시 아시나요? 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안 좋죠. 네. 그런데 유일하게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좋다고. 어떨 때냐? 경금이 양인살 같은 경우, 양인격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경금이 네. 다 여기에 수가 있고 막 이래요. 네. 화가 없어. 네. 근데 여기 월지에 병화가 있어요. 칠살이나 정화가 있어요. 네. 그러면 상관이 있어서 관을 쳐줘야지. 근데 상관은 관을 쳐버리기 때문에 네. 원래 안 좋다고 보는데 이때는 이걸 반가워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힘들어지는 거를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겨울에 네. 경금일주가 다 추운데 이때는 네. 병화 정화를 오는 걸 기뻐해요. 그렇겠죠. 겨울이면. 그래서 그러니까 경금이 자수에 있나 이게 경금이 이게 되겠죠. 다시 자 경금이 자수면 뭐죠? 상관이 되죠. 상관이죠. 네. 이 상관이 오는데 관이 오면 안 되겠죠. 정화가 오면 안 되겠죠. 네. 상관 경관이 되니까. 네. 근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좋다고 봐야 되는데 이때 정화가 좋아요. 왜 좋아?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상관 경관이 안 좋지만 여기 한난 저습 거기에 때는 예외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네네. 이거 유일한 예외가 그 책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이 격국용신 조우용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여기 나오는 한난 저습에 따라서 필요한 오행 즉 용신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조우용신이라고 하는 게. 네. 따라서 공통보감은 이런 조우용신의 개념을 설명하는 명리서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좋지만 이게 이 한 가지만 갖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새로운 사주 해석의 시도. 공통보감의 가장 큰 맥락적 중요성은 기존의 자평 명리서에서 강조하던 격국을 중심으로 한 설명책에서 벗어나서 독창적인 설명책을 갖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즉 사시, 추나추동의 순서에 따라서 오행, 즉 목과 토금수를 대조하고
10천간을 12월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에 대해 이철필은 다만 팔자 중에 두 개 글자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명을 추론하고 운을 논할 수 있겠는가? 그것만은 당연히 부족하고 기타 6개 간지 글자가 있어야 하며 필수적으로 8개 글자가 완전히 정리되고 구비되어야만 비로소 충족된다. 맞는 얘기겠죠? 근데 사실은 그 월지를 되게 중요하게 보긴 하잖아요. 근데 그 두 글자만 갖고 알 수 있냐고. 그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일간별 그 있잖아요. 일간론. 네. 예, 근데 본인은 경술일주죠? 네. 저는 병신일주거든요. 이 병신일주만 갖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냐고. 나머지 사주가 다 8글자가 다 채워져야 아는데 이것만 갖고 알 수 있냐고. 모른다고. 그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병화일주가 어쨌든 5월에 태어났다. 예를 들어서 그럼 요것만 갖고 알 수 있냐고. 나머지 글자가 다 모르는데. 이야기예요 지금. 그리고 사주는 이 일간론이라든가 이 원령을 가지고 이렇게 이 조우 개념으로만 접근해서는 사주를 잘 완벽하게 보기가 한계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6개 간지 글자가 있어야만 하며 필수적으로 8개 글자가 완전히 정리되고 구비되어야만 비로소 충족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궁통보감을 연구하면 팔자 명학의 가장 기본 지식을 획득하고 더욱 깊이 있는 연구와 학습에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단지 춘명논문할 때는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네네.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통보감 구조는 일간과 월제 관계로 구성됐지만 격국론을 중심으로 사주팔자 전체적인 상호관계를 각 경우에 따라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비판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김무정 이 색상의 논문이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사주 신강신약 알죠? 따질 때. 네. 어떤 분들은 또 신강하냐 신약하는 걸 따지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안 따져요. 여러 근데 가지.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하나만 갖고 사주를 볼 수 있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우 개념만 갖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간만 갖고 보는 것도 아니고 신강신약만 갖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모든 사주 이론을 망라를 해서 통일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조화와 균형이 그래서 중요하다. 실관을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쪽 사람은 물상론을 설명하면 참 맞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우리 물상론 관련해서 인연법 있잖아요. 인연법적으로 설명하면 잘 맞아. 우리 옛날 조카. 내가 잘 맞았다고 했잖아요. 네. 다 인연법으로 설명하니까 잘 맞는 거야. 왜 너는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지 그걸 끌어오거든. 그 인연법이라는 게 그거는 비법이에요. 5천만 원짜리 비법입니다. 제 인연법은 5천만 원짜리.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강의를 하겠습니다. 실은 잘 몰라요. 네. 자, 궁통보감의 명리학적 자, 구성 체계를 보면 이거는 쉬워요. 자, 아까 얘기했지 뭐야? 십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요걸 해놓고 12개월로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통보감은 오행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빠져있고 각각에 해당되는 10천간을 설명하기 앞서 그에 앞서 각 오행을 먼저 설명하는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논목, 논화. 자, 논목은 뭐겠어요? 갑을, 화는 병정, 그 다음에 논 4개월 지토. 이게 뭔지 알아요? 사이에는 토, 그렇지. 뭐가 있어요? 무토와 술토가 있죠. 진토와 술, 예, 축, 미. 미는 6월, 네. 축은 몇 월이에요? 12월, 술은 9월, 지는 3월, 9월. 3, 6, 9, 12. 각 사이사이 있잖아. 네네.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그 기운을 중화시켜주는 기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 사학원에서는 금, 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뭐 이건 나중에 다 공부할 거니까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자, 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나중에 이건 이제 뭐 이 삼춘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세계 여름이니까 뭐예요? 임묘진이겠죠.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삼춘, 삼화, 삼추, 삼동 이렇게 설명이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그렇게 이제 계절별로 그렇죠.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십천간을. 예, 그래서 그 10천간을 각각 가물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지지에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그 각각 원령에 대비해서 어떻다 이럴 때는 어떻다.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본인이 경금일주죠. 경금일주는 언제 태어나면 좋습니까?
강하지. 가을에. 가을이 언제? 가을. 신유술. 신유술. 오. 4개월 공부했는데 이 정도 아는 것도 대단한데. 썩 써졌어 방금. 경금은 가을에 태어나면 제일 신강하다. 이게 뭐라고 그러지 이거를? 월령. 네. 월령하고 또 뭐라고 써 이거를? 득지. 등령. 등령. 네. 등령. 등령을 제가 신강도 따질 때 저는 등령을 몇 퍼센트 비중을 둔다? 퍼센트로? 모르구나. 50% 정도 둔다라고 해야겠죠? 자, 공통모감은 육친론을 중심으로 해서 용신을 설명하지 않고, 이건 뭐예요? 이건 자평진전이겠죠? 계절적인 음양소식의 변화. 음양소식 뭔지 알아요? 음양소식. 자, 소가 뭐예요? 소식. 소가 뭐예요? 우리가 이 소멸한다고 그러죠. 소멸. 그렇죠? 식은 뭐예요? 우리 이식 있죠. 이식 무슨 말이에요? 이자가 늘어난다. 소는 줄어들고 식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오 뭐죠? 충. 자, 자월 되면은 이게 양의 의미예요. 양이죠. 아니 그 체에서 마르고 네. 해자축은 뭐죠? 계절이 겨울이죠. 네. 그러면 이거는 차갑잖아요. 네. 그러면 뭐죠? 동지 때는 뭐가 강해요? 음이 강하죠. 네. 자, 자월 되면 해자축은 이게 음이 강해요. 자, 자월 되면 처음으로 양이 하나 생겨요. 양이 하나. 5개는 뭐죠? 음이야. 그 음의 기운이 강한 거죠. 그래서 자수가 차가운 거예요. 수가. 5는 뭐죠? 4가 6개의 양만 있어요. 그런데 5월달 되면 그 뜨거운 때 앞에서 하나의 음이 생겨. 음이 하나가 생겨요. 5개가 양이고. 4, 5 미죠. 네. 미는 양이 4개를 주들고 음이 2개 생기고. 시는 뭐냐면 3개. 음과 양. 이런 식으로. 네. 음과 양이 그 계절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을 음양소시라고 그래요. 이것의 변화라는 거죠. 네. 그래서 12절기를 중심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오행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기존의 명리 이론을 체계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이론적인 특징은 격국이론 쓸까 안 쓸까요? 공통모함에서 쓰고 있을까 안 쓸까요? 저도 이게 처음 알았어요. 이거 읽어보면서 논문을 쓰고 있대요. 격국이론을 일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모함이라서 전혀 안 쓰는 건 아니고 격국이론을 일부를 쓰고 있다. 나중에 이제 원문 강도하다 보면 나오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풍수 개념을 쓰고 있대요. 그 다른 명리서와 달리 풍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래요. 그래서 제가 뽑아냈어요 따로. 그래서 격국이론을 조우에 관한 그런 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격국이론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풍수의 개념을 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석사학위 논문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자, 명리학적 의의는 뭘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통모감의 명리학적 의의는 기존의 이 이론을 다 다른 관점에서 체계화했다? 날씨, 계절의 계절의 개념을 도입을 했다. 그거는 뭐다 어떻게 보면 음양오행, 아까 음양의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음양오행의 가장 기본적인 양의 성질, 음의 성질, 그 계절의 개념 그것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는 명리서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시간의 개념이 공통보감에만 있나요? 자평진전이나 적천수에는 혹시 그런 시간, 그러니까 계절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격국론에서 조우용신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우용신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조우용신은 용신 중에 극히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통관용신이 막 여러 가지 다 있지만 네. 조우용신은 그냥 계절적인 개념을 가미했다고. 그 어떤 사주에서 차가워. 이 사람 전체로 차가워. 그럼 이 사람한테는 필요한 게 뭐다? 따뜻함이 필요하니까. 화가 필요하다. 네. 그때만 조우용신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음양오행 이론에 충실하게 편집된 명리서다. 음양 소식을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다른 명리서들은 12운서, 왕생, 유수사 이론을 활용하여 나름대로 논리적인 체계를 구축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달리 네. 12호선 배웠어요? 선생님한테는 안 배웠죠? 네. 나한테는 들어왔죠? 네. 혹시 외워요? 절태양생. 절태양, 생역대, 노광새, 병사묘. 네. 네, 이게 12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를 해놔야 돼요. 네. 외워야 될 거 외우고. 네. 저도 못 외워요. 이것만 알고 있지. 그다음에 왕생유수사도 알아둬야 되고요. 네. 그래서 궁통보감은 천문과 관련된 기후 개념을 통해서 필요한 오행인 용신을 찾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궁통보감에서는 춥고 더운 기후 개념을 통해서 사주의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필요한 용신을 추론하고 있다. 그러므로 천문과 역법의 개념이 직접 명리이론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측면을 볼 때 궁통보감이 음양오행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같이 지녔다. 역시 석사학위 논문 다 석사 논문이었죠. 다른 책은 뭐 이런 내용 제가 못 봐가지고 아니 다 보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석사학위 논문만 이용했습니다. 아까 정자가 잘못 쓴 여기 나오네. 아까 우리 그 저기 정월이라고 했잖아. 이게 그게 아니고 발을 정. 이 발음 정자네. 네. 이게 근데 맞나요, 정월? 우리 정월할 때. 아니 저정호를 쓰는 거. 그러니까 간목이니까 정월이면 인월 이게 맞아 이게. 네. 아까 이 정자로 봤는데 이 정자가 아니라 네. 이 정자네. 그래 초춘이라고 했잖아요. 초춘면은 네. 인묘진이거든. 네. 그러니까 인월이 맞거든요. 간목에 있어서 인월. 아까 그 바꿔야 되겠네. 왜 그 정자를 써놨었지? 이렇게. 그 논문에서 그렇게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봐요. 그러면 제가, 그거는 말씀드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미 너무 끝났는데 뭐 오래전 쓴 아니 건데. 아니요 여기서. 어쨌든 이 정자가 이 정자면 맞아요.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초춘 봄에 태어났지만 상 오히려 유여한 남아있는 한기가 있다. 그래서 득병 병화를 얻고 개수가 투출되면 부기 쌍전이라. 부는 뭐죠? 관이죠. 귀가 귀는- 관이고 부가 재성이죠. 네. 자 병화가 뭐예요 여기서는? 식신이죠. 그쵸? 네. 요건 뭐죠? 수생목이잖아요. 인성이죠. 인성이죠. 네. 근데 왜 식신과 인성인데 왜 북이 쌍전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북이 쌍전하면은 정관이 나오거나 재성이 나와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부와 귀함이 두 개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응? 모르겠죠. 자, 이 책의 관법은 이거예요. 자,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는데, 자, 현재 이 간목이 인월이기 때문에 추워요. 간목 입장에서는 인월이기 때문에 추워요. 이 사람은 이 간목은 뭐가 필요하다? 해가 필요하다. 병화가 있으면 되겠죠. 간목은 우리가 물상론은 뭐예요? 나무인데 동량지자라고 해서 큰 금목이란 말이죠. 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할 때 그 리더가 있어요. 리더가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명조에서 리더는 병, 갑, 경 이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리더는. 근데 간목은 기업으로 말하면 사장격, 병화는 회장격, 경금은 부장격 이런 급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리더가. 근데 간목이 뭐예요? 리더가 일단 간목이 동량지자가 되면 동량지자가 돼서 큰일 나면 어떻게 돼요? 광합성 작용 잘 해야 되겠죠. 햇빛이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자 인목은 삼목이에요, 쓴목이에요. 인월달에 인목, 간목은 쓴목이에요, 사목이에요. 자 삼목과 쓴목, 자 을목은 쓴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그 1월달 한 겨울에 나무 산불 잘 나요? 안 나죠. 겨울에 산불 안 나? 물기가 없잖아. 불 잘 나잖아 산에 겨울에. 인월에 봄에 산불 잘 나잖아. 뉴스 맨날 나오게. 네네. 그다음에 여름에 인묘진 초봄이죠. 그다음에 을목은 뭐야 그 푸르른 잎이 쫙 나무가 막 시퍼래 이렇게 돼 있어. 그때 불 나 안 나? 안 나잖아. 그때는 물이 많아서 그래. 스모기라서. 근데 이 간목 입장에서는 개수가 뭐예요? 정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 개수가 있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겠죠. 병화가 있어서 잘 자랄 수 있겠죠. 이 사람이 클 수 있어, 안 클 수 있어? 클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완전해진다라고.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 네. 만약에 기가 완전해진다. 만약에 병화가 없이 개수가 있으면 어떨까요? 생각을 해봐. 좀 날씨가 쌀쌀해 추워. 얼죠. 뭐 그렇죠.
물을 잘 빨아들이지 못하겠죠. 네. 약간 얼려있기 때문에. 물론 해자축 겨울의 수하고는 달라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때는 조우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를 딱 봤을 때 네. 이게 특히 해자축이라든가 초봄에 태어난 이런 사람들이 이 사주 병화가 없다.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표현으로. 따뜻한 남쪽 나라가 그리우시죠? 진짜로. 사우나 좋아하시죠? 그러면 좋아해. 실제로.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찾게 돼 있으니까 아 예. 찜질방 좋아하시죠? 그러면 좋아한대. 미치기 네. 좋아한대. 왜냐면 화가 없으니까. 네. 뜨거움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자기한테 필요한 거를 찾게 되는 게 그것도 그리고 가끔 내가 사람 볼 때 몸이 좀 차가우신가요? 되게 따님이 그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 네. 금수만 있을 때 몸이 차갑거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겠어? 화가 많은 남자. 그러네요. 이게 일종의 이제 이게 조우 개념인 거지. 자, 지금부터 이제 번역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공통부감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뭐 원정 강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책명 선생 교육도 좀 시킬 겸 그렇게 해서 또 그동안 배운 바를 얼마나 배웠는지 한번 테스트도 해볼 겸 이렇게 같이 찍었습니다. 서로 좀 많이 길었는데 재밌게 봐주시고 다음부터는 이제 저 혼자 원정 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